안녕하십니까. 노자익는 최경렬입니다. 오늘은 3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어떤 구절에서는 잘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필본을 한번 볼게요. 불상현 삼인불쟁이라 불귀 난득지와 삼인불위도라. 이 상현하고 쟁, 난득지화랑 도, 불견, 이 견으로 읽기도 하고 현으로 읽기도 하죠. 크게 문제 없습니다. 현으로 읽기도 하죠. 불현 가욕이라 삼민 민심 불난이라 욕하고 난. 시로 성인지치는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강기골이라. 상 삼인 무지무욕 사부지자 불감위야라. 위 무이라 즉 무불친이라. 이제 제자백과 책을 읽으면 이제 앞에 부분 전편, 앞에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요거는 일종의 그 노제 정치 철학, 정치 사상이라 할까, 그 부분을 얘기한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1단락이고 요거 이제 두 번째 단락이고 나머지가 세 번째 단락 되겠죠. 불상현 삼인불쟁이라. 현자를 섬기지 말아라. 상현이 우러러 보라는 뜻이죠. 상현. 현자를 우러러 보지 말아라. 백성들로 하여금 다툼이 없도록. 뭐예요? 상현하면 쟁한다는 얘기예요. 또 불귀 난득지와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말아라. 백성들로 하여금 도둑이 되지 않게. 이 난득지화 때문에 도둑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불견가역, 불견이라 보면 이제 시의 뜻으로 보면 되겠고, 불현은 이제 보여주다는 얘기죠. 욕심낼 만한 것들을 보여주지 말아라. 나타내지 말아라. 백성들이 마음이 어지럽혀지지 않도록. 이 욕망 때문에 난해진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게 삼인 불쟁 불위도 불란하지 않으려면 성인의 다스림이 어떻게 되냐? 심을 비우고 배를 채우고. 우리가 허심하단 말, 거의 동양에서는 뭐 마음을 비워라 거의 성어가 됐죠.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우고 의지를 약화시키고 뼈를 굳세게 해야 된다. 재밌는 통치 방법입니다. 다스림은 뭐냐? 허심실복, 약지강골. 핵심 뭐예요? 실복강골이라는 얘기예요. 배하고 뼈를 굳세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다스린 건 뭐냐 이거죠. 상,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무지하고 무욕하게 해라. 지가 없도록 하고 욕망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이 부자죠. 저는 부자를 정말 새기고 싶어요. 어떤 경멸적 뉘앙스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똑똑한 놈들이 감히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놈들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위를 행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위는 위의 대상이에요. 목적이죠. 무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유위와 인위를 없애는 행동, 그걸 행하라. 그러면 다스려지지 않는 게 없을 것이다. 치 나왔죠. 그래서 3장을 노자의 정치 철학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꼼꼼히 따져 읽을수록 심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백서본을 보면은 백서갑 보면은 상자를 이제 윗상자로 썼죠. 뭐 너덜너덜하죠. 백서갑본은 빠진 글자가 많고 성인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나왔죠. 근데 빠진 글자를 아마 복원을 해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을본이 비교죠. 상자가 함으로 되어 있고 몇 구절은 다 사라졌죠. 열세 글자가. 백서을본을 보면은 비슷하죠. 상자가 이걸 썼지만 다 똑같습니다. 문장이. 성자도 요성이 고자로 썼지만 사실 요거 앞에 말씀드렸듯이 요 글자죠. 요 앞에 부분 요거 성인지치, 허기심실기보, 약기지 감기고 이 원본하고 이 싱크로율이 거의 100%입니다. 그쵸? 상이 항이고 끝구절이 좀 달라요. 끝구절이 다른데 이 끝구절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필공과 이제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3-1과 1은 좀 왕필본만 보고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상현 3인 불쟁, 불기난득지와 3인 불리도, 불견 아니면 불현가욕, 사민심불란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다른 판본이 여기 심자가 빠져 있기도 하죠. 이제 민이나 크게 이제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현이 나오죠. 현. 이 현자를 이제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현자는 전통적으로 특히 육아에서 육아에서 보면 맹자도 그렇고 특히 묵자가 이 공인이 큰데 현자는 굉장히 좋은 의미죠. 능력 있는 사람, 어진 사람, 현명한 사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노자는 육아적 의미에서 말하는 긍정적이라는 뜻 이야기보다는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놈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학벌 내세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숭상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현자가 후대 특히 상현이라고 하는 말은 묵자의 중요한 그 장이죠. 챕터 장이기 때문에 이 육아나 묵가에서 말하는 의미로 봐서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자를 숭상하지 말아라. 사실 현자의 등장은 사계급의 부흥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순자의 감이 너무 뚜렷이 드러나는데 사계급이 이 춘추 시대 공자 논어에 보면 사계급의 등장이 이제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이 사계급이 나중에 현자로 이제 칭하면서 이제 묵가 스승들이죠. 자기 스승들 현자로 이제 칭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 귀족 계급들, 세속 귀족 계급들하고 뭐라 그럴까 그들을 비판할 수 있었던 새로운 세력이라 그럴까 그 계급하고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에요. 그 공자 시대에 가면. 근데 이제 이것은 그 노자는 고 시대 이전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상현을 그 사계급에 등장하고 상관이 없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여기는 것들이라고 봐도 이제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논어 이후에 등장하는 사계급을 개입시켜 봐도 이제 반복합니다만은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상현하지 말려고 그러냐? 노자는 요거를 현을 쟁하고 연결시켰어요. 상현을. 현자를 숭상을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잘난 놈들, 잘 배운 것들, 그들을 숭상을 하면 그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게 되고 능력주의를 숭상하면서 특권의 위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모두 그런 존재가 되길 바라거나 아니면 그들을 숭앙하는 존재가 되어서 경쟁하고 다투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간단해 보이죠?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불상현 3인부쟁, 불기난득지와 3인불의도, 불견가욕, 사민심불란.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자본주의 경쟁 원리에 대한 안티로 읽을 수 있어요. 상현, 귀난득지와 견가욕, 현가욕. 이건 정확히 자본주의 작동 원리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숭상해서 그들이 정치를 해야 되고, 그들이 리더가 되어야 되고 사회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만연돼 있죠. 난득지와 사칙
화장품, 명품, 귀중품 이런 것들을 광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안 알려주고 그러면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갖고 싶어해. 그 갖고 싶어하는 훔친다는 뜻이 아니고 갖고 싶어하는 심리 자체가 도의 심리를 지금 어떻게 하면 저 갖고 싶어할까 그런 거죠. 견물생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견물생심 정도가 아니야. 난득지화 얻기 어려운 거를 귀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나도 저거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는 거죠. 여기는 화라 그랬으니까 구체적인 물건인데 추상적인 물건들 있죠.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 명예, 권력, 인정욕구 이런 것들 이거 마음을 굉장히 어지럽힌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위계를 당연히 여기고 불평등을 낳고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이제 불상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노자의 철학을 일반적으로 불쟁의 철학, 다투지 않는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불쟁이라는 건 아마 불위도 사민지몰라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일 텐데 불쟁의 철학 한마디를 딱 보는 거예요. 사회의 문제가 뭐냐? 경쟁하고 다투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이걸 좀 문명사적으로 읽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서양이 18세기 이후로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물질 문명이 이 광범위하게 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걸 근대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근대라고 하면 되게 가치평가를 부여하죠. 그래서 인류가 그 전에 없었던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일으킵니다. 유사일이 없었던 행동이 1, 2세기 사이에 벌어진 거죠. 난득지화를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전엔 다 귀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인데 난득지화를 누구나 가질 수 있고 가욕, 욕망을 하면 싫어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선구자들의 현이라고 해서 상현하는 현상이 광범하게 퍼져 있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자체가 경쟁 원리를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자체가 쟁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정치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긴 한데 부작용이 너무 커요 지금. 난득지화를 얻게 해서 사람들에게서 물질적 풍요를 얻게 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건 좋은데 지금 불평등이 너무 심각합니다. 과연 이 물질 문명이 가져온 발전이 인간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단계까지 와 있어요. 발전이니 근대라고 하는 가치가 될지 무엇인가를 완전 재검토할 시점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자를 읽는 텍스트가 읽는 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70년대나 80년대 우리나라가 이제 막 경제 개발하고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무슨 뭐라 그러나요? 저 푸른 초원이에요. 무슨 전원 생활한 이런 것처럼 한가한 소리 들렸을 거예요. 배고파서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소리냐 그랬을 텐데 세상에 너무 브레이크 없이 너무 달리다 보니까 이 얘기가 완전히 달리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현, 귀난득지와 현가욕, 견가욕이 일종의 뭡니까? 다 욕망 부추기는 사회, 선망하고 명품을 성망하고 무력을 일으키고 누구나 도둑이 될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사회, 인위와 유위가 만든 결과들이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노자는 뭐로 받고 있습니까? 치로 받고 있죠. 정치의 원리로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3인지분류 세 구절, 이 세 구절에는 노자가 파악하는 인간론, 인간에 대한 관점이 파악. 인간이란 뭐하냐? 욕망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다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인간은 도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어떤 인간론, 인간이 어떤 것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 파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현상을 얘기한 게 아니라 동양에서 생각했던 노자가 생각했던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참 재밌는 사고방식이죠. 근데 이 정치가들이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쟁과 도와 난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 이런 정치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 구체적 방법은 뭡니까?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감기고. 전 이거를 이해하기가 잘 힘들었어요. 허기심 약기니까 심지를 허약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강, 배와 뼈를 실하고 강. 다시 말해서 정신적인 것은, 정신 문명은 약화시키고 이거 없애버리고, 이 물질 문명이라 그러나, 배하고 뼈, 건강, 인간의 신체를 강화시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인간은 돼지가 아닌데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돼야지 어떻게 배부른 돼지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노자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이념지향, 추상성, 관념 추구, 사고 중심,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걸 심과 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와 뼈, 이 인간의 배와,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을 움직이게 하는 뼈, 이걸 강화시키라는 거죠. 원초적 생명력, 육체적 건강함이 관념 지형보다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왜 그래요? 상현 귀난득지와 현가욕, 견가욕을 심지작용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좀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특히 저같이 관념 지향이 강한 인간들, 담론에 매몰된 사람들, 여기 뒤에 건, 앞에 거는 심신 담론이고, 이 복과 고는 실천이죠. 실천하는 사람을 더 얘기하는 거죠. 욕망의 뿌리를 제거하고, 욕망의 뿌리는 심지니까 소박한 삶, 복과 고를 지향하는 세상을 얘기를 한 거죠. 소박하지만, 가난할 수도 있지만 건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이 허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허가 노자의 핵심 개념인데, 이건 다음에 이제 또 얘기가 될 테니까 허라는 개념이 나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요는 생명의 솔직함을 숭상했다는 걸 얘기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게 심지는 지와 욕으로 다시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가 없도록 하고 욕이 없도록 하는 거죠. 이 관념 조작이나 이념으로, 말로만 해가는 것에 대한 일종의 그 경계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를 지와 욕으로 받았고, 욕은 다시 지자로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수용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사회를 망치는 건 무식하거나 무지렁이 백성들이 아니라 제일 많이 배우고 제일 똑똑한 놈들이 세상을 망친다는 겁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유사이대로 잘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이 통찰력이죠. 우리 사회의 만연한 교육열들, 이 만연한 교육열이 결국은 출세지향인데, 그게 이제 인위를 조장하고 유위 중심으로 달려가면서 지금의 이런 사태를 가져왔다고 노자는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지무역 같은, 이 무지라, 3인 무지라 할 때 이 무지를 우민정치라고 옛날에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그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오독도 그런 오독이 없는데 그런 거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똑똑한 것들, 지자, 요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죽서불이나 백간본 항이라 그랬는데, 항상 상자를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도가도, 비상도, 상도, 그 다음에 명감은 비상묘하디 상도인데, 이 상이라는 건 늘 거기에 있는 실체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늘 형성시키고 생성하고 늘 그러한 생지를 유지하면서 그 상태를 역동적인 균형을 잡으면서 가는 상태의 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거 실체 개념을 이해하면 안 돼요. 제가 일장을 할 때 이 상에 대해서 잘 강조를 안 드렸는데, 실체 개념으로 이해할까 봐 조심스러워서 그랬는데, 이 노자의 핵심어는 상도란 말이에요. 상도인데 이건 언어화될 수도 없고 실체화될 수도 없지만 항상 그러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자 했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 이 상도 그런 의미에서 백성들을 늘 항상성을 유지해서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끊임없이 계속 유지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여기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 이제 마지막 구절, 무위 즉 무불치라 그랬죠. 강조합니다. 무위를 행해야 됩니다. 유위를 없애고 무위로 돌아가는 행위를 해야지만 세상에 다스려진다는 거죠. 그러려면 지자들로 하여금 감히 어떤 행동, 저놈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백서랑 비교를 하게 되면 얘기가 훨씬 더 재밌다 그래야 되나요? 그림이 있습니다. 백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서 보면 백서 일본이죠. 일본에 보면 항 삼인 무지 무용냐, 요 문제죠. 지자 불감불이이 즉 무불치야. 여기서 이제 저 똑똑하다는 놈들로 하여금 불감불이이 즉 무불치야. 여기서 이제 무위를 위하라. 무위라는 구절이 빠져 있어요. 그쵸? 근데 더 재밌는 건 왕표이면 사부 지자 불감위하라 그랬어요. 그죠? 왕표는 불감위. 그리고 무불이 즉 무불치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이렇게 바뀐 거죠. 요 두 구절의 대꾸가 재밌습니다. 왕필은 감히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랬는데, 이 백서 일본에는 불감불이위 이렇게 돼 있죠. 이거 해석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감히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왕필도 이제 불감불이 해석이 안 되니까 이 불자를 빼버리고 불감위하고 이제 무불을 집어넣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불감무위를 불감무위로 읽고 해석이 안 되니까 불감위야 요 세 글자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볼 수가 있죠. 불위를 무위로 읽고 불감 해석이 안 되니까 위야 위 이렇게 세 개를 끼워 넣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판본으로 보면은. 근데 그것보다는 지로 하여금 불감하고 불위라고 해서 병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불감하고 불위해야 무지와 무욕하고 대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지가 없도록 하고 욕이 없도록 하며 저 똑똑하다고 하는 놈들로 하여금 감히 나서지 못하게 하고 감히 뭘 하지 못하게 하지 말고 행동하지 못하게 할 뿐이다. 노자의 문제의식은 뭐예요? 이 지자가 항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상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 똑똑하다고 하는 놈들이 항상 문제라는 거죠. 그놈들 때문에 불감, 불위, 그놈들이 감히 과감하게 행동하고 용감하게 행동하고 위하기 때문에 사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조용할 때 무불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지자에 대한 이 문제의식이 결국 이제 무지로 앞에서 이렇게 설명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재밌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자의 3장은 반지성주의, 우리 사회의 반지성주의가 크게 이제 만연되어 있는데, 이 반지성주의는 진짜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반지성주의에서부터 또 하나는 배웠다고 하는 것들이 배웠다는 것으로 설치기 때문에 진정한 지성은 사라졌다고 하는 두 가지 의미의 반지성주의가 있어요.
노자는 아마 똑똑하다고 설치는 인간들이 너무 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진정한 지성을 회복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 반지성주의, 좋은 의미에서 반지성주의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지구는 평평하다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반지성주의랑 좋은 의미의 반지성주의가 거리가 그렇게 먼 것 같진 않아요. 3장이 중요한 까닭은 인류의 가장 이른 시기에 반지성주의의 말이 벌써 나왔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것은 유가나 묵가나 이 법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성에 대한 그 지식, 배울학자, 이것에 대한 방향을 애초부터 비판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이 있고 배우지 말라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반지성주의가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공부를 하는 분들은 그 지식이 발전을 가져오고 인간을 해방시킨다라는 그 지식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생각들을 뿌리 있게 갖고 있어서 이 생각이 좀 저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반지성주의가 생각보다 뿌리가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반지성주의를 야만주의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하기가 참 힘든데, 지식이 완전히 그 인간에게 발전과 계몽만 가져다 준 게 아니듯이 반지성주의가 늘 야만으로만 수렴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글을 읽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지성주의에 대한 그 선망, 상현에 대한 그 깊은 그 염원 같은 것이 있어요. 많이 배우려가 똑똑해진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른 시기에 얘기했던, 사람이 이렇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우리의 경직된 사고, 아니면 한쪽으로 쏠려있는 상상력을 되돌리고, 아니면 기존의 사고를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장이 중요하다라는 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